네, 시청자 여러분, 로보티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7일 3시 3분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타점이 나가긴 나갔는데, 뭐 지금 매도를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을 찍기는 애매해가지고, 뭐 명분이 딱히 바뀐 것도 아니었고요. 세력주 조건 1, 2, 3번 중에서 지금 3번이 바뀐 것도 아니고, 2번도 애매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단타로 나간 거였기 때문에 이것만 좀 매도를 하고 수익 챙긴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다시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 적기도 민망하고, 왜냐면 비중 자체를 단타로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보티즈의 명분 자체가 로봇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조금 옵티머스 관련돼서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수익을 뭐 내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매수를 진행해 보자. 나는 다시 매수를 타점을 보내드릴 거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저께 분봉이 이게 좀 거슬렸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어제 분봉이잖아요. 눌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이 호가를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호가를 받치는 게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단타 비중을 조금 보내가지고, 사실 경고 딱지가 풀리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하려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단타 비중으로 들어가서 지금 단타 수익 중이긴 합니다. 얼마 안 되긴 해요. 요거는 이제 그 전에 그 매수가였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게 좀 있으니까, 단타 비중을 타점 받으셔가지고 비중 채워가지고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얼마지 수익이? 한 6%, 7% 될 텐데 가져가셔도 되고요. 일단 말씀드릴 거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없네. 일단은 지금 현재 로보티즈에 대한 내용 말고요. 일단 얘부터 훈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경고가 붙어 있고요. 여기 마우스를 올려다 보면 단기 과열 발동 예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지금 이 주황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는 제 검색 신호거든요. 주황색일 때는 저게 이제 예고고요. 저게 이제 빨간색이 뜨게 되면은 지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일가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겁니다.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는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기가 막힌 세력들이 있고 그냥 대놓고 가는 세력들도 있는데, 기가 막힌 세력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예고가 뜬 다음에 밑에까지 쫙 눌렸다가 단일가를 안 들어가고 훈장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동양철관입니다. 보시면 이제 단일가 빨간색 화살표 있나요? 이 주황색 화살표 뒤에? 없어요. 얘는 단일가 예고를 띄운 상태에서 그걸 풀어버린 다음에 올렸거든요. 지금도 뭐 이거는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FM 세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동양철관 보셔도 되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현재가 대비했을 때가 그거거든요. 단일가 예고가 떴던 날, 그날의 종가 정도를 기준했을 때 거기 이상으로 3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단일가에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신호가 뜨면은 단일가인가 보다, 아니면은 뭐 아닌가 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있긴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일 또 장대 양봉을 쏴버리면은 단일가에 들어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세력분들이 단일가에 들어가게 되면 30분마다 체결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단일가가 끝난 애들이 이제 수젠텍이 있는데, 단일가가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끝난 다음에 어저께 또 올렸다가 지금 또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데, 섹터가 지금 이제 좀 거시기 하니까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오늘 단일가 들어간 놈이 있는데 진원생명과학, 얘는 지금 오늘 단일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장대 음봉이죠. 분봉 보시면 단일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 빨간색 화살표 뜬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세력들이 핸들링을 할 때 단일가에 보낸 애들이 있고 안 보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단일가를 보낸 애들이 더 세다, 단일가를 안 보낸 애들이 더 세다라고 나눌 수는 없는데, 단일가를 보내게 되면요, 이게 해제가 됐을 때 그 다음 단일가까지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일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얘가 작정하고 또 올린다 그랬을 때 그 폭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단일가 예고를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린다, 동양철관처럼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올라가게 되면 또 단일가 예고가 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고점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서 먼저 맞을 매를 맞고 들어가느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섹터적으로 봤을 때 얘가 뭐 뉴스가 달린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달린 것도 없죠. 어저께 26일 날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 넥스트 트레이드 지금 안 됩니다.
거래 불가 종목이래. 이거 관련돼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왜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됐대요. 네. 오죽하면 제가 종목 관련돼가지고는 챗GPT를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하다가 못 찾겠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챗GPT도 모르겠대. 그래서 일단 얘는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쏴줄지 그건 세력 마음이라서 진짜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차트 말고 거래소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 58,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단일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고 딱지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하루 이틀 3일이기 때문에 4일 5일 아직 5일이 남았어요. 다다음 주가 돼야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니까 아니지 수목 다음 주 월 수목 예, 다음 주 금요일이 돼가지고 다다음 주가 돼야지 경고가 풀리는 거라서 경고를 풀리고 보낼 건지 아니면 경고 안 풀고 그냥 단일가로 보내버린 다음에 나중에 풀 건지 그건 진짜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5만원대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저께 타점 나갔던 것 같은 경우에도 좀 급하게 보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단타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단타 비중이 들어갔고 저도 그리고 타점 나가는 게 제 타점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이제 나간 거라서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훈장에 대한 내용들은 세력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쌍봉을 뚫고 나서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면서 그냥 단일가 꼬린 시켜 버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게 쌍봉을 안 찍고 여기 밑에서 내려와야지 그 다음에 돌파 시도를 할 때 길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통 물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력이 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높은 단가에서 얘네가 물량을 소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도해서 팔아치운 다음에 밑에서 다시 물량을 잡아먹는 게 낫거든요. 그렇다는 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매도 호가가 있고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도 호가를 걸어놓고 이걸 잡아먹는 게 세력들이 지네끼리 잡아먹고 자전거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밑에서 하는 거고 위에서는 이게 말고 다른 형태로 갑니다. 이제 사실 뉴스를 띄워가지고 개미들을 몰아붙여가지고 올린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를 던져가지고 한 번에 체결시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로보틱즈의 세력이 물량을 다 정리하고 나오는 그냥 그런 느낌인데 다 정리하지 않거든요. 물량이 이 정도에 남아있다 그랬을 때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고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저한테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타점이 나갈 때가 되는 건데 제가 그래도 고점에서는 진짜 매수 타점 잘 잡거든요. 물론 이제 뭐 물린 것들 몇 개 있긴 한데 제가 영상 나왔던 매수 타점 보냈던 날 기준 하면은 다 수익권으로 바로 가긴 합니다. 물론 제 욕심을 더 부려가지고 지금 좀 물린 거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도 지금 사실 위에 전고점을 뚫어가지고 쌍봉을 만들어준 다음에 3봉까지 간다, 뭐 4봉을 간다,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쌍봉을 찍고서 뚫는 것보다는 지금 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단타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타점이 나간 거였고 지금도 영상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타점이 나갔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일단 말씀드린 거고 뒤에 매수를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워낙에 잘 보여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또 이 조건에 부합을 해야 제가 매수 타점을 제대로 비중을 잡아볼 텐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력주의 조건들을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로보티즈를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마음 졸이면서 이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계신 분들 요거를 기점으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말씀드리면서 그 뒤에 요약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섹터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 다 아셨겠죠? 그러면 이제 3번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왜 3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종목이 이렇게 쏠 때 이유가 없이 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유가 없이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제 작전주일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대장급 종목인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갈 때 같은 섹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언론사에서 뉴스 기사 하나 딸랑내놓고 이거 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을 가져가서 얘를 분출시킬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기폭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기폭제가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다. 뉴스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요즘 보면은 AI가 정말 발전해가지고 AI 분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도 타점 다 잡아준다, 매수 타점 다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가 어떻게 다 잡아줍니까? AI가 해줄 수 있는 건 종목을 분류해주는 거. 이것까진 가능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아니 제가 그럼 노가다로 이거를 종목을 다 발굴하고 수급을 다 계산하고 뉴스도 맨날 체크하고 매물대 다 그어드리고 제가 왜 그래요? 그럼 AI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놓고 여기다가 로봇 딱 치면은 보시면은 로봇 관련된 내용 뒤지게 많죠. HL 로봇, 자율주행 로봇 커버, 뭐 파키 이름도 파키야. 그리고 어저께 26일 날 했을 때 어저께 또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V1텍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글로벌 로봇상 수상해가지고 어저께 상한가 말았고, 그다음 유진 로봇 관련돼서 자율주행 로봇 고카트 공급한다 그러고, 하여튼간에 뭐 어저께도 이것저것 로봇 관련 뉴스가 많았거든요. 중국에서 첫 로봇 격투대회도 해 이제. 이건 못 봤네. 하여튼 이것도 있는 것처럼 섹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의 형태가 이렇게 특징주 V1텍 자회사 글로벌 로봇상 수상해가지고 이렇게 한 종목을 타겟팅해가지고 붙이는 경우가 특징주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조건 3번에서 가장 좋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저번에 상한가를 갔던 경우가 중국 휴머노이드라고 특징주라고 붙어가지고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미친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거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옵티머스 내년 2026년에 판매를 시작하겠다라는 부분, 가격적인 부분이랑 예상되는 구매자층이랑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차트는 제가 예상하는 거랑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타점이 아쉬우니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던 종목이니까 나가가지고 지금 수익권은 많은데 이거는 수익금을 따져가야 하는 종목이지 수익률을 따져갈 종목이 아니인데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단일가를 바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단타 종목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고 뭐 당연하게도 얘가 매수할 때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 준다고 하면은 대신에 여기서부터 매도할 때까지가 좀 짧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계속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로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 번호에다가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분들한테만 보내는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타점이 나가죠. 아니 저번에 어떤 보니까 댓글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문자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댓글에다가 수급이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62,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타점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10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긍정이라고 맞다고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종목을 매수했어요. 3만원에. 이건 6만원 간다. 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로봇 종목이고 앞으로 갈 거니까
이 6만 원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한번 매수를 해놓고 이렇게 매도가를 정해놓는다? 이거는 약간 무지성으로 목표가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매수를 한 이유가 명분이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도 글쎄요, 이 종목을 그럼 5만 원까지 갔다가 패대기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를 들어 옛날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제 지인주에 6억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만 얼마에서. 이게 얼마까지 갔었죠? 20몇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팔면은 이게 얼마였냐면 거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었거든요. 수익금이. 지금 팔았을걸요? 이제 한 2024년 말인가 2025년 말인 총각 그때 팔으면서 이분 심지어 퇴사까지 했었어요. 회사 효성 쪽 다니고 있던 대기업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퇴사하고 강남 집값도 달리고 이게 진짜 하여튼간에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으로 항상 명분 체크하고 지수성 체크하고 수급 체크하고 뉴스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이렇게 피곤하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차트만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평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차트만 설명할까요? 저는 그거랑 안 맞습니다. 아예 애초에 그거랑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보내는 거는 이 캔들이 나왔던 거, 재료가 노출이 되고 수급이 얼마큼 바뀌었을 때 이 재료의 크기가 이 정도까지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이게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어떻게 3만 원에서 6만 원 간다는 게 그냥 1 플러스 1이 2라는 게 공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식에서 말이 안 돼요. 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점도 제가 그런 식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열어두시고, 무료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로보티즈 다음 영상에서 글쎄요, 쌍봉을 맞을지 떨어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여기서 단일가를 안 간다고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 20평선을 일봉 20선을 맞으러 가겠죠. 그런 부분들 저랑 같이 보면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에 대해서는 단타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 비중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셔야 되는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아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참, 수급대장이었습니다.